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전략을 세우고 또 작전을 세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이 세 분의 요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요원, 곽유정 요원, 그리고 김민수 요원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성투. 성투. 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진 요원은 오늘 좀 각도가 죽어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도 모두 빨간불을 켰으니까요. 자, 파이팅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늘 회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장 복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요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확실히 지난주와는 완전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었죠.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해왔던 조선이나 방산, 그리고 엔터 같은 경우도 최근 좀 반등 흐름이 좋았었는데 그에 대한 수급적인 매기 자체가 반도체로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약들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 내일도 이러한 흐름들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조선이나 방산이 업황의 끝점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결국에는 수급의 흐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도 그러니까 모레 새벽이겠죠. 6시에 이제 MSCI 이제 편입 이슈가 좀 있는 만큼 특히나 이제 하나 시스템이 이제 편입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특히 그동안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당분간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현대롭템도 만약에 5월 달에 폴란드 차 수출 계약이 나오게 되면은 또 당분간은 이런 이슈들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장이 있을 이제 반도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 주들이 상승을 보였었던 만큼 앞으로의 전략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 장 마감 이후에 관세에 대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각이 가장 살아있었던 곽유정 요원,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자체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우호적으로 들어왔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미 그런 흐름이 지난주부터 기점으로 해서요. 외국인 순매수세가 코스피 시장에 한 4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들어오기도 했었거든요.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이 1%대 상승세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 주시기도 했는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섹터도 동반해서 같이 함께 상승세가 나타나는 모습들 관측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지금 외국인 수급이 결국에는 지금 향하는 쪽이 반도체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금 이제 반도체 공략 시기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함께 잡아 가보셔도 괜찮은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 코스닥이랑 최근 코스피가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여전히 정치 테마주들의 흐름이 좀 관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심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건설 관련 섹터도 최근에 이슈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런 좀 이슈에 기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장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중 협상도 있고요. 관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건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야기 등등등 지금 시장에서 재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이슈들 그리고 수급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보면서 트레이딩 관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민수 요원,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요원이 됐네요. 네. 요원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보실 때 되게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던 섹터가 이거 뭐야? 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 오히려 새로운 관세 때문에 피해를 받았던 섹터가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어디 포인트를 맞춰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다가 결론은 그래도 막판에 또 이제 시장 분위기 따라서 그래도 선택은 단기적으로 빠지는 것보다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리고 특히 좀 버프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 섹터인 관세 피해 섹터. 그러니까 반도체부터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이런 쪽들에 대해서 일단 단기 관심은 좀 증폭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금 미국 시장 분위기도 지금이 이대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짧게는 그래도 좀 관세 피해 섹터가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짧은 플레이는 단기적인 관점 쪽은 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좀 더 길게 본다 아니면 좀 다음을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고점 만들고 다시 밀려가는 또 이제 조선 방산 같은 관세 무관 섹터 이런 쪽들을 좀 더 기회를 찾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추가적으로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강한 변화가 나올 거를 예고하고 있는 섹터들인 소비주 쪽이죠. 이쪽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번 하락대를 좀 이용해서
비중을 늘리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비주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지금 시장일수록 또 단기적으로 어떤 전략을 짜야 되고 중장기적인 관점은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수급과 차트 그리고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저희는 바로 수급본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본부에서 각각의 종목들을 말씀해 주실 텐데 그 탑픽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급대장 누구십니까? 저는 먼저 말씀드리자면 넥스틴입니다. 네, 이화진 요원에게 수급대장 맡겨보도록 하고요. 종목 네.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넥스틴이고요. 물론 오늘 아마 반도체가 한 두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물론 넥스틴은 이제 중국 쪽 비중이 점차적으로 이제 높여가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고, 물론 대표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맞겠죠. 물론 이제 오늘 지금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겠고, 특히 미국 시장도 애플도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회사는 지금 그 미세 패턴 관련된 이제 결합 장비를 검사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이 시장을 사실 주름 잡고 있었던 게 미국의 KLA 이 회사가 거의 한 90%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고, 이게 전년도부터 실제로 중국에서 신규 주문 자체가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들이 본격적으로 있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올해 뭐 CSMT나 YMTC를 보게 되면 올해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 자체가 거의 25%까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만약에 공장을 만들어서 공장에서 이제 생산되는 회사에 한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넥슨이 올해 한 10월쯤에 이제 중국의 공장이 이제 준공식을 하게 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YMTC 쪽의 주문량이 훨씬 더 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지금 최근에 한 달 전쯤 아마 기사가 나왔을 겁니다. SK 하이닉스도 HBM4와 관련된 검사 장비를 이제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크로키 장비를 주문을 했죠. 주문을 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원래 반도체 실적이라는 거는 주문을 했다가 바로 실적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리드타임 자체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장비마다 다른 상황이라서 대부분 우리나라 반도체, 뭐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하나 세미텍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3, 4개월 뒤에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한 3분기쯤이 반도체 실적에 대한 성수기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내일부터,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내일도 특히 HBM4 쪽에 대한 그 밸류체인 단의 흐름이 좀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넥스틴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기간 수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본격적으로 뭐 넥스틴 같은 경우는 물론 1분기, 2분기 때는 기존의 수주 물량이 작았기 때문에 실적은 사실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3, 4분기쯤에 그 실적들이 크게 좀 수주 잔고가 몰려 있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KLA나 아니면은 기존의 뭐 히타치나 아니면 어플라이드 머틀리얼스와 같은 회사들에 대한 점유율보다도 넥스틴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점유율 자체가 3%, 5%에서 6, 7%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단계이기 때문에, 뭐 SK 하이닉스와 뭐 YMTC나 이제 창신 반도체와 같은 공급 이슈들이 아마 본격적으로 2분기 때부터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스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겠으나 2분기부터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손절 라인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손절 라인은 일단 5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스틴 손절가 5만 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김민수 요원이 막내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김민수 요원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었습니까? 네, 시키면 막내인 거죠? 네, 막내는 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예. 새롭게 뉴페이스셔가지고. 네. 그냥 기분이 되게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수급 관련된 쪽에서 이런저런 종목들 찾아봤는데 이화준 요원처럼 똑같이 일단 지금 반도체 쪽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함께 볼 수 있는 종목들은 SNS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종목을 보내고 났더니 주가가 더 올랐네요. 그래서 더 세서 약간 조금 부담은스럽지만 그래도 가는 종목이 간다라는 쪽에서 그런 변화를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SNS텍 하게 되면은 수급적인 변화 쪽에서 외국인 쪽이 6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쪽들이 주가에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가 오늘 강하게 반전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좀 오래됐죠.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쪽의 강점을 갖고 있는데, 블랭크 마스크는 다 아시는 것처럼 UV 쪽이나 아니면 또 패턴을 그려갈 때 포토 마스크를 그리기 전에 어떤 빈
마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그린 어떤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노광 장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쪽에 가장 초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밖에 펠리클까지 같이 갖추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블랙 마스크와 관련된 쪽에 대해서 앞으로의 변화를 계속 또 눈길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 쪽에서 반도체 자립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과정 쪽에서 EUV 쪽을 신경을 쓰고 싶은데, 아무래도 ASML부터 미국에 좀 강한 어떤 제재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 쪽으로 알아서, 그리고 우리가 이를 좀 돌파하자라는 쪽에서 DUV 쪽이라고 하는 쪽에 대해서 시장에서 먼저 주력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같이 연결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SNS 텍의 블랭크 마스크와 그리고 펠리클은 아직은 조금 좀 있다고 하더라도 블랭크 마스크가 훨씬 더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들이 중국 쪽으로 많이 나간다라는 관점들이 이번에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한 모습들이 이어간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아마 1분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는 중국과 미국의 대립 쪽에서 미국이 제재할수록 중국은 계속 자립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필요한 소재나 장비들은 계속 한국 쪽에서 들어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하게 되면 실적 흐름들이 계속 레벨업된 쪽을 보여주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는 한 번씩 계속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입니다. 며칠 전에서도 가격 횡보 쪽에서 한번 강한 변화가 나오면서 거래가 늘어났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직전 고점대를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은 나오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주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난 고점대에 대한 저항대까지 본다 그러면 약 한 4만 원에서 4만 1,000원대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1,5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의원은 SNS 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손절 라인은 31,500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41,000원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라인은 41,000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민수 의원도 이화진 의원에 이어서 반도체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봐야 된다라면서 SNS 텍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곽유정 의원의 종목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수급 쪽에서는 다 반도체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장비 쪽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소재 쪽으로 가서 반도체 소재 관련 기업인 동진세미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오늘 반도체 관련 섹터가 올라갈 수 있었던 요인으로 봤을 때 지금 뭐 4월과 5월 계속해서 여러 이제 수출 쪽에서는 다 적자를 내고 있지만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흑자를 또 유일하게 내고 있는 그런 부문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대만과 말레이시아향 반도체 수출이 14%대 정도 증가세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범용 반도체 쪽에 있어서 지난달 마이크론 쪽에서 가격 반등이 있었는데 이번에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그 범용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쪽을 이제 12% 정도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연이어서 삼성전자 역시도 이 DDR5, DDR4 동시 지금 가격 인상에 착수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또 소재 관련주로도 낙수 효과를 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뭐 전반적으로 지금 장비도 가지고 오신 만큼 소재 관련된 기업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일단은 수급 관련해서 가지고 왔는데 동진세미캠이 오늘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외인 쪽에서도 최근에 4월 28일 기점으로 해서 순매수세가 지금 연속으로 들어오는 모습 관측이 되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투신 쪽에서 보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순매수가 이루어진 모습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관 외인 쪽에서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 국내에 있어서도 정부 쪽에서의 또 긍정적인 이슈도 있었죠. 총 33조 규모의 지원 패키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19년도에 이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국산화 목소리가 한동안 이제 높았을 때 EUV 포토 레지스트 관련해서는 국산화에 우리 국내 유일하게 또 성공한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 대비해서 이 EUV 포토 레지스트가 거의 매출액의 한 4배 정도 이상 또 증가하기도 했었고요. 동진세미캠 재무적인 부분들도 잠깐 한번 보시면
지금 최근에 매출액이 1조 4천억대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예상 컨센서스가 지금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증권가 쪽에서 이제 분석을 했을 때 매출액이 1조 6천억 정도 늘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장도 증설하기 때문에 증설 효과까지도 올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관련주 한다면은 동진세미캠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인 움직임 봤을 때도 지금 최근에 4월달 기점으로 해서 외인기관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이미 관련 흐름이 2월달 때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추세가 반전되면서 상승 추세로 지금 V자 반등세 나오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각수렴 형태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단 매물대 구간만 돌파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움직임도 강하게 나타나줄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점에서 마이너스 한 10% 내외 구간인 손절가 28,000원 잡아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33,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규정 요원 수급 섹터에서는 동진세미캡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33,5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28,000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본부에서는 세 분 모두 또 반도체 관련주들을 가지고 왔고요. 모두 지금 장비 관련주들 그리고 소재 관련주 이야기를 함께 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본부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차트본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트를 분석하면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언제 또 팔아야 되는지 그 타이밍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도 꼭 봐야 합니다. 자, 이번에 차트본부에서 차트 대장 누구십니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곽유정 의원님께 먼저 종목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ELC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차트상으로 먼저 좀 분석 도와드리고요. 관련 내용들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체거래소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 차트상으로 왜곡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차치하고서라도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최근에 2월 기점으로 해서 저점을 강하게 올리는 모습이 기술적으로 DLENC에 드러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수렴 및 평선 이후에 지금 가격 이동 평균선 자체가 정배율로 지금 전환되려고 하는 흐름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상승 추세의 라인을 그었을 때 역시나 삼각수렴 형태의 움직임을 지금 띄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래도 정고점, 지난번에 갭상승으로 떴었던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올라와주게 될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DLENC가 건설 관련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건설주 쪽에 들어오고 있는 이슈가 굉장히 많거든요. 첫 번째로는 지금 주택 마진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이기도 하죠. 거기에다가 지금 대선 공약 관련해서 이런 정부 정책 관련된 또 수혜 기대감도 들어오고 있는 게 현재 건설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DLENC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그 사업 부문이 저는 원전 쪽으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핵 르네상스 관련해서 행정명령 초안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 원자로 인허가를 18개월 내에 결정하도록 안전규정을 이제 대폭 완화하겠다 하고요. 방사선 노출 안전기준 완화 검토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2017년도 이후로 신규 가동 원자로의 87%가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 설계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쪽에서도 이 원자로 관련해서도 시장 주도권 지금 탈환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지금 원자력 발전 우리 국내에 있어서도 지금 18년 만에 이 원자력이 1위에 복귀를 했습니다. 2위, 3위가 가스와 이제 석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신화를 1, 2호기 가동 효과도 톡톡히 노릴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건설 관련 섹터가 원전 관련 이슈가 같이 또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원전 쪽의 관련 이제 배경도 같이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 DLENC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SMR 이제 미국의 선두 업체인 엑스에너지와 이제 전략적으로 투자를 진행한 그런 이력이 있거든요. 엑스에너지 쪽에서 미국의 정부 지원금도 현재 받고 있는 중이고 아마존과 5억 달러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이런 관련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SMR과의 엑스에너지와의 SMR 이제 협력 기대감이 있는 만큼 2029년도 지금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전 관련 이슈가 SMR까지 소형모듈 원자료까지 관련 이제 낙수 효과가 끼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관련 움직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포인트로 봤을 때 탄소 포집 관련돼서도 최근 그 정책 테마 이슈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DLENC가 국내 기업 최초로 지금 자회사 이제 카본코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탄소 포집 기술을 수출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많은 만큼 현재 구간에서 저는 전고점 구간대까지는 무난하게 다시금 올라와주게 될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또 양봉 마감했기 때문에 추가 흐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현 구간제 대비해서 오늘 시가 구간대 이제 기준으로 해서 42,000원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곽유정 요원 지금 차트본부에서는 DLENC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49,300원을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42,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양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고요. 원전과 더불어서 정치 테마와도 엮일 수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화진 요원에게 종목을 물어볼 텐데 그 전에 우리 곽유정 요원이 DLENC를 얘기하는데 옆에서 계속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원전 쪽을 좀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신 건지. 아니 그냥 저 해외 주식 보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은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미국 주식들이 오르고 있길래 네. 신기한 게 국내 주식 장비 업체들이랑 반도체랑 해외 주식의 그 반도체 회사들이랑 차트가 너무 비슷해서 그거 보다가 그냥 그거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희도 방금 속보가 또 나갔잖아요. 관세 협상 때문에 1000포인트 올라갔다고. 네. 내일 시장, 우리 시장도 굉장히 강하겠죠? 그래서 내일 반도체 쪽 확실히 움직임이 큰 것 같습니다. 뭐 애플도 4, 5% 오르고 특히 엔비디아도 한 4, 5% 오르는데 이제 앞에서 다들 이제 장비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어플라이드 머틀리얼즈가 8% 넘게 오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반도체 흐름이 일단 대부분 골든 크로스가 하나둘씩 이제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상방을 가느냐 흐름인데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어플라이드 머틀리얼스나 뭐 K-레이나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측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금 흐르고 있는 미국 시장과 관련해서 반도체에 관련된 인사이트 짧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바로 차트 본부의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윈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아까 반도체 두 개를 가져왔다고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초점이 물론 아까 동진 세미캔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밸류체인도 무조건 좀 봐야 된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전략 자체가 삼성전자는 HBM3 8단 반도체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엔 대부분의 지금 삼성전자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결국에는 전략 자체가 HBM4입니다. 이제 HBM4에서 이제 승부를 걸어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와서 사실 HBM3 8단 반도체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아마 시장은 그렇게 한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테크윈 같은 경우는 이제 큐브 프로브라고 해서 이제 전수 검사 장비 이제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삼성전자는 컬 테스트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4월 말쯤에 이제 통과가 됐고 이제 마이크론만 이제 남은 상황인데 이 기존에 이제 HBM 만드는 이 세 개 업체와의 이제 컬 테스트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이제 3분기 때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1분기는 이미 이제 Q 프로브는 이제 한 대만 일단은 생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제 장비의 주문이 더 많아질 건데 올해의 목표가 총 135대입니다. 135대니까 2, 3분기 갈수록 더 많아지겠죠. SK 하이닉스가 대략 한 올해 10월 달부터 HBM4를 양산의 준비 중에 있고 마이크론이 내년 물론 올해도 양산을 하겠지만 대량 양산 자체가 내년 상반기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HBM4 쪽에 대한 실제로 지금 업무에 대한 이제 거의 가부화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 9월 10월쯤으로 예상을 로드맵이 얘기된다라고 하게 되면 테크윈 자체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반등이 사실 크게 나오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이제 핸들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결국 이번에 HBM4에 대한 승부는 결국엔 또 수율입니다. 수율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는 좀 테크윈이 지금 자리가 가장 이쁘지 않나. 물론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종목들 한번 차트를 다 봤는데 다시 다 사고 싶은 자리긴 해요.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생각보다 여기서 단기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가 단기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좀 계속해서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중에서도 테크윈 차트적으로 굉장히 위치가 예쁘다라는 언급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손절 라인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손절 라인은 3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크윈 손절가 3만 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화진 요원에게 테크윈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은 김민수 요원에게 지금 차트 본부에서는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차트를 볼 때는
하반이 닫힌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막 올라가서 이제 다음으로 국면으로 간 것보다 일단 어느 정도 닫혔고 위쪽으로 더 벌려지는. 그래서 약간 횡보했거나 이제 모멘텀이 막 살아나는 쪽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찾는다. 그러면 동국제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국제약 하게 되면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마데카솔 아시죠? 그쵸. PPL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그쪽 아는데 저희가 그 전문 의약품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약품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포인트를 맞추는 거는 동국제약이 보여주고 있는 화장품 쪽 그리고 헬스케어 쪽으로 확장되는 과정들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자리는 너무 싼 거 아닐까라는 생각 쪽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패턴만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횡보해서 지금 직전 저점들이 14,000원대 중반대. 그러면 이 이상으로 더 내려갈 게 있을까라는 생각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중기적인 지지권 쪽을 서서히 안착하면서 지금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포인트들은 지금 제약바이오 쪽들 분위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들어와 있다라는 쪽들은 일단 앞으로 기대한 요인들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될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데카솔과 유사하게 마데카솔에서 나오는 유래 물질을 통해서 마데카 크림이라고 하는 쪽에서 이제 화장품 쪽으로 확장시키고 있고 혹시 써보셨습니까? 네, 그럼요. 쓰신 워낙- 피부신 거죠? 아, 그쵸. 와우, 예, 사야겠네요 당장. 네. 그런 쪽에서 앰플과 지금 마데카 크림을 같이 써봤더니 저도 이제 열심히 좀 바꿔지려고 그래서 이제 막내로 돌아가는 이런 느낌으로 예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전체 매출 중에서 화장품과 헬스케어 쪽의 비중이 과거에 한 20%도 안 됐다가 지금 현재 35%대로 늘어나고 있고 이쪽이 점점 커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브랜드가 센텔리안 24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마데카 크림과 함께 성장을 한다는 쪽들과 함께 또 뮤드닉스 그리고 또 리붐 화장품 이런 쪽으로 회사가 약간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화장품 영역을 제약사가 넓혀가는 과정들을 좀 더 몸소 보여준다라는 쪽들을 눈길을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매출을 보게 되면 매년 10% 이상씩 커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지금 900억대, 올해 예상을 917억대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20%대까지는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어떤 생각보다 제약업체 치고는 밸류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관점 쪽에서 올해 선행 PER 대비해서는 9배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게 되면은 메리트가 좀 충분하지 않나 라는 쪽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화장품도 나도 제약사지만 화장품 쪽 이쪽에 대한 무게를 실으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고점 때와 함께 약 한 18,000원대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열어놓고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지난번 횡보했던 가격대 이 부분까지는 크게 이탈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때 14,500원대 정도쯤을 손절가로 바라보시면서 주가의 변화를 추적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트본부에서 김민순 요원 바로 동국제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목표가는 18,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14,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또 이슈본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승세에는 또 이슈가 뒷받침이 돼줘야 또 수급도 들어오는 법이고요. 차트상 좋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슈들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부터 짚어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 막내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김민수 요원, 어떤 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막내라서 신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슈로 바라봐야 될 종목들은 요즘 시장에서 그래도 계속 눈길이 가는 쪽들은 뭐 이제 관세 피해다, 관세 무관이다, 뭐 이런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실들은 밖에만 나가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계속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는 모습들이 본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지 않나 라는 쪽에서 시장에서 별로 그렇게 오르지 않은 종목들 관심이 높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공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회사는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항공기 지상 조업 서비스의 강점이 있고요. 특히 이제 공항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물건 이동이나 아니면 또 들어가는 기내식 이런 것들까지 다 관리를 하는 또 장비까지 대여하고 항공 화물까지 하역하고 그러니까 즉 공항에 부대된 모든 서비스들을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원래 대주주가 대한항공이다 보니까 대한항공 쪽을 대부분 맡아서 했었죠. 근데 이제 아시아나랑 합병하다 보니까 아시아나 에어포트라고 아시아나항공을 담당했던 그 물류 관련 그 지상 조업 서비스들을 그대로 다 같이 합병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덩치가 커집니다. 그거에 비해서 주가가 못 갔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에 대한 영향력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인데 그게 이제 이번으로 끝이냐? 아니죠. 성수기가 더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에 따른 성수기 시즌을 반영한다는 주가를 봤었을 때 이 정도에서 끝나기는 너무 아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PBR 0.4배,
예.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PR 4배 너무 싸네요. 이게 지금 서서히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지금 주가는 탄력을 좀 더 가져갈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하나 저항대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만 넘어가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좀 뚫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예전에 나왔었던 가격대 부분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79,000원대까지 갔었네요. 2024년 7월 달에. 근데 그때 관련돼서 지금 뭐 크게 더 개선되지 않은 쪽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75,000원대 부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싼 종목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목표가는 75,000원대, 손절가는 46,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이슈본부 달려가고 있고요. 김민수 의원은 바로 한국공항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75,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46,5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 이슈본부 계속해서 달려가 봐야 되겠죠. 다음은 곽유정 의원에게 종목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SG 가지고 왔고요. 오는 15일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일단은 푸틴이 평화 협상을 지금 재개를 제안을 한 상황이고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직접 기다리겠다라고 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러시아 대표단 명단이 미공개돼서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3일과 14일에는 기대감 때문에 추가적인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좀 더 나타나주지 않을까 싶고요. 15일에는 재료 소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유념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볼 만한 이슈 관련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SG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실체가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키이우의 자회사 SG 우크라이나를 설립을 해서 약 90억 원 정도 초기 투자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최대 철강사인 매트 인베스트로부터 슬래그를 또 무상 공급받기로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우크라 기업 간의 협력이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10년간 4조 원대 매출 잠재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SG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단기 공략 관점으로 봤을 때 손절가 라인 현 시점에서 2,400원 구간대, 21선 구간대 기준으로 잡아드리고요.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월봉상 흐름 봤을 때 N자 파동 그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물대 구간 가장 많은 구간인 3,100원 구간대 단기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굉장히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SG의 목표가 손절 라인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3,1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2,4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화진 의원에게 지금 시점에서 이슈본부 탑픽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프트업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 나왔죠. 물론 이제 보합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시작일 것 같습니다. 2분기가 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5월 22일 날 이제 승리 예신 니케가 이제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 800만 명은 애초에 2월쯤부터 잡았던 목표치는 달성한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중국도 일본과 함께 이제 서브컬처 장르 쪽에 굉장히 관심이 큰 이제 국가이고 물론 작년도에 이제 콘솔 게임 이제 검은 신화 502 워낙 이제 크게 흥행을 하다 보니까 특히 중국도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서라도 최근에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도 하나둘씩 풀려고 하는 좀 의지는 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승리 여신 니케 쪽의 서브컬처 실적에 대한 흐름 이건 아마 퍼블리싱 기업으로 텐센트가 이제 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유통 수익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전년도에 4월쯤에 나왔죠 콘솔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가 원래는 이제 콘솔 쪽만 나왔습니다. 이거는 소니와 이제 독점 계약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이제 PS로 플레이스테이션으로만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물량이 대략 한 250만 장에서 300만 장입니다. 애초에 BEP 자체가 이제 250만 장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PC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사실 콘솔보다는 보통 스팀 출시를 통해 가지고 수익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보는 이제 가이던스 자체가 500만 장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2분기 때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스팀 출시에 대한 효과 그리고 승리의 여신 니케 쪽으로 인한 이제 중국에서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프트와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손절 라인은 5만 원 책정하면 될까요? 네, 5만 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화진 의원 내일장 전략 말씀해 주시죠. 이제 미중 관세 대하는 얘기는 알 거고 이제 하나 남은 거는 결국엔 금리와 관련된 통화 정책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내일 CPI 물가 지표에 따라서 통화 정책 방향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곽유정 의원.
네, 저도 뭐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실적 시즌은 어느 정도 모멘텀이 지금 소강 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매크로와 관련된 지금 관세라든지 CPI, PPI가 오늘 이번 주 연달아서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한 매크로성 변동성은 좀 일부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김민수 의원 말씀해 주시죠. 네, 단기적으로는 관세 피해 섹터를 관심 있게 보는 게 맞는데 조금 길게 본다. 차익 매물 나오게 되면 관세 때문에 그러니까 관세에 무관한 섹터 쪽에 조선방산 다시 기회를 찾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투자본부 2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